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 러시아에 참여 없으면 우크라이나에 진정한 평화 없다.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서 스위스 부르겐스톡 리조트에서 연설한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왕자는 모스크바와 키이우 간의 갈등을 종식시키고 지속적이고 공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알 사우드 장관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측의 어려운 타협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알 사우드 외무장관은 신뢰할 수 있는 모든 과정에는 러시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왕자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분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우디아라비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젤렌스키 대통령은 예상보다 적은 인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개최국의 최대 정치 정당도 정상회의에 반대하며 일부 참석국은 우크라이나가 조건을 완화하고 크렘린과 직접 협상할 것을 압박했죠. 따라서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스위스 알프스 지역의 부르겐스톡에서 열린 정상회의가 러시아가 추구하는 갈등 목표를 포기하게 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일부는 이 회의가 우크라이나의 입지와 군대의 상황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회의의 공동 선언 초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갈등을 언급하며 모든 측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초안의 조항들은 회의가 종료되는 6월 16일에 발표되기 전에 계속 수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측자들에 따르면 스위스에서 열린 평화 정상회의의 참석자 명단은 우크라이나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중국 주석 시진핑은 참석하지 않았고 대표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갈등 종식을 중재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스위스를 거쳐 선거 기금 모금 행사에 참석했으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그를 대신해 회의에 참석했죠. 분쟁 분석 단체 크라이시스 그룹의 전문가 리처드 고어는 이 정상회의가 우크라이나의 역효과를 낳을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일부 서방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가 사전 조건 없이 러시아와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 안드리 예르마근 키이우가 러시아 대표를 두 번째 평화 정상회의에 초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하는 공동계획이 논의될 것이죠. 러시아, 루안스크 완전 통제에 대해 언급.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의원 빅토르 보돌은 러시아군이 한 달 반 내에 루안스크 지역의 크레민나 구역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보돌 의원은 루안스크를 완전히 장악한 후 러시아군이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무장지대는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보낸 미사일의 사거리 범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500km 사거리의 미사일을 보낸다면 비무장지대는 500km가 될 것입니다. 보돌 의원은 러시아군이 하르키우 지역의 바흐무트를 포위하여 우크라이나군을 고립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돌 의원은 남부 군부의 부대가 바흐무트를 우회했다고 말했는데요. 러시아 군사 관측자 아나톨리 마리치가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비무장지대는 적의 전투 임무를 방해하기 위해 배치된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리치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부터 러시아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비무장지대를 설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비무장지대는 갈릴리해와 시리아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군이 통제하는 골란 고원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의 하르키우를 장악할 계획이 없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모스크바의 목표는 이 지역에 비무장지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하르키우 지역에서 전투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고 있으며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소식으로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히마스 및 M270 미사일 시스템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스 통신은 러시아 국방부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드니프로 부대가 하루 동안
우크라이나의 에밀사이 히마스, M270 에메라네스 발사대 및 2S1 그보즈디카 자주포를 성공적으로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드니프로 주에서 많은 인력과 장비를 손실시켰습니다. 현지 언론은 우크라이나의 M270 시스템이 자포리자 지역 세첸코 마을 근처에서 어택즈 미사일을 발사 준비 중일 때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친화적 헤르손 지하 조직의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장티푸스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는데요. 우크라이나 군대 최전선에서 만연한 장티푸스 전염병의 직면. 출처에 따르면 6월 10일 현재 헤르손 및 주요 독립 영토방위 여단 123미,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34연대에서 62건의 장티푸스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그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출처는 전염병 확산이 매우 심각하며 6월 10일 현재 26명의 병사가 장티푸스로 진단받았고 3일 후 발병 사례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건부의 남부 지역 임상군사의료센터 및 오데사 지역 질병통제 및 예방센터의 직원들이 군사행정본부 대표 및 군 당국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감염의 원천은 해안 지역의 지역 급수 시스템에서 나온 물로 드니프로 강 오른쪽 쪽에 있는 정착지 근처의 급수 시스템도 위험에 처해 있죠. 안토나 소보, 다차 및 토미나 방카 벨렉 디프레스 쿠미도 전염병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러시아군도 전장에서 전염병 발생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2023년 말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은 하르키우 지역의 쿠피안스크 주변 지역에서 러시아 군대의 여러 부대에서 발생한 쥐열병 발생을 보고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질병은 쥐의 배설물을 흡입하거나 쥐 배설물이 있는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우크라이나 군에 따르면 이 질병의 증상으로는 발열, 발진, 저혈압, 출혈, 구토, 누통 및 배뇨 곤란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정보기관은 쥐열병이 러시아 병사의 전투 능력을 크게 감소시켰다고 평가했지만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었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우크라이나 당국은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쥐와 함께 살 때 말라리아, 야토병, 황달성 렙토스피라증 및 한타바이러스 질병과 같은 많은 질병에 걸릴 수 있죠. 그 상황은 2차 세계대전에서 전장이 쓰레기와 부패한 시체로 가득 차 쥐가 빠르게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했던 때와 유사합니다. 쥐는 병사들이 휴식을 취할 때 밤에 활발하게 활동하여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새로운 전투 장비의 당황. 불가리아 군사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북부 병사들이 최신 152mm 자주포인 말바를 사용하여 하르키우 지역의 우크라이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말바포를 사용하여 이 지역의 우크라이나 다리를 파괴했습니다. 말바 152mm 자주포가 최전선에 등장한 것은 서방 시스템과 맞서 싸우기 위해 러시아군에게 적시에 추가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전에 러시아 텔레비전은 2023년에 이 자주포에 대한 희귀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군사포럼 아미 2023에서 러시아군을 위한 첨단 자주포 생산 및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는데요. 2023년 10월 26일 러시아 언론은 첫 번째 말바 자주포가 러시아군에 인도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스텍 그룹의 산업 책임자인 베안 오스데브는 8륜 바즈 66,127 셰시가 중요한 특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말바가 전투 위치로 신속하게 이동하고 발사 후 신속하게 철수하여 최전선에서 차량의 방어율을 높이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러시아의 2S-43 말바 휠 자주포는 병사의 생명을 보호하는 설계와 기동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덕분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분쟁 지역에서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테스트하면 제조업체가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품을 개선하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전투 조건에서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전투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시뮬레이션된 시험 조건에서 발견할 수 없는 약점이나 오류를 식별하고 운용 병사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기동성은 포병의 열쇠입니다. 말바는 러시아 최초의 휠 기반 자주포로 신속하게 배치 위치로 이동하여 발사 후 철수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합니다. 말바는 러시아군의 동일 구경 152mm 자주포 엠스터S보다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이 새로운 전투 차량은
시속 80km까지 가속할 수 있으며 연료 보급 없이 1000km를 연속으로 주행할 수 있어 엠스터S보다 2배 이상 멀리 이동할 수 있는데요. 말바의 사거리는 최신 정밀 유도 포탄 2K25 크라스노포를 사용할 때 최대 43km에 이를 수 있습니다. 최대 분당 7발의 발사 속도와 수십 개의 포탄을 휴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2S-43 말바는 최전선에서 강력한 무기이죠. 말바는 정확도, 사거리, 발사 속도 및 기동성으로 유명하여 기동 포병 지원에 이상적인 무기가 됩니다.